할 수 없이 저기 엄마 통장을 좀 깨야 되겠어. 엄마 통장 좀 줘봐봐. 아, 이 통장. 어. 이거 별거 없어. 뭐가? 엄마 텅텅 비었더라고, 봐봐. 말이야. 텅텅 엄마 비었어. 재산이 얼마나 텅텅. 아니 이게 왜 이래? 통장에 구멍이 난 것도 아니고. 아, 할 수 없지 그냥. 그럼 엄마 폐물이라도 팔아야 되겠어. 엄마 그 폐물함 있지? 폐물함. 금이라- 내가 봤는데 텅텅 비었어, 텅텅.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텅텅 빈 게 다 여기로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 뭐야? 아유 설마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그럼 할 수 없이 집이라도 팔아야지. 엄마 미안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면 엄마 집 명의가 오빠로 되어 있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이게 뭐야? 세상에. 어머니가 치명을 줬잖아. 근데 아들은 알아보더라. 이게 무슨 그래, 소리야? 아들 집 줘야 된다고. 내 명의로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내 명의로. 아니 너가 인간이야 뭐야 정말. 아니 치매 걸린 엄마를 꼬드겨서 집을 빼? 뭐? 나 이대로는 못 참아. 절대 안 넘어가. 아니, 뭐라고? 어쩔 건데? 콩밥 먹을 줄 알아. 아주 그냥 단단히 걸렸어. 아우 억울해. 아유, 예. 두 분 무슨 2025년 연기대상 후보 나가셔도 저희 되겠어요? 점점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실감나게 무물극장 잘 봤습니다. 근데 너무 예. 속상하다. 속상하죠. 치매 걸린 어머니 현금 금부치고 집까지 지금 아들한테 다 넘어간 상황인데 딸 입장에서 속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데. 분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있죠,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성년 후견인 제도인데요. 이 성년 후견인 제도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물물극장에서 나온 것처럼 사실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분들을 이제는 후견인을 삼아서 세울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년 후견인 제도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임의 후견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매 걸리기 전에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온전할 때에 이제 후견인을 세울 수 있는 제도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 판단 능력이 좀 저하된 상태다라고 본다 그러면 법원이 이게 후견인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법정 후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법정 후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이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 자료화면 나오고 있는데 네.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그럼 이제 후견인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여기서 권한 범위가 생깁니다. 밑에 보면은 이분께 후견인에게 어떤 권한이 생기느냐? 통장 관리, 부동산 처분, 그러니까 재산상의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또한 입원,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아니면 법적 행위 대리한다든지 이런 인신상의, 신상에 대한 이제는 권한이 이 후견인에게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법적 후견인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재산상의 피해를 막을 수도 있겠고요. 또한 있을 수 있는 이런 법적 분쟁을 미연에 또 방지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령자의 재산을 지키는 데에 이런 어떤 성년 후견인 제도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제도 같은데 그럼 이 성년 후견인 신청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어떤 절차로 제가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권자가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본인도 할 수 있고요. 법원 쪽에다가 아니면은 이제 배우자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자녀들, 사촌 이내에 이제는 가족들이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장들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관할 법원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신청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아니라 이제는 피청구권자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피후견인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얘기냐? 어머님이 만약에 치매다 그러면 어머님 주소, 어머님 주소에 그 가정법원 주소가 있거든요. 그 가정법원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필요 서류는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데 필요 서류는 간단합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의료 소견서라든지 아니면 신청서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기본적인 서류를 챙기신 다음에 이제 가정법원 가시면 되겠고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나는 치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요 확인을 합니다. 이게 정말로 이제는 온전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감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만약에 후견인이 세워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후견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도 세우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는 노인분들의 이제는 장년층들의 재산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일신상에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이제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큰일 나잖아요. 무물국장에서는 아들한테 맡기면은 후견인 되면 안 안 될 되지. 것 같고 그러니까 후견인은 어떻게 지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성년 후견 신청할 때요. 거기에다 보면 후견인 후보자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원이 다 받아주는 거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르신을 실제로 돌보고 있는 가족, 그러니까 정서적,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족이 우선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가족 간 분쟁이 있다.
앞서 무물극자의 아들처럼 특정 가족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 후견인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 단순히 신청인이 원하는 대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법원이 가족관계, 정신감정 결과, 이해충돌 여부, 피후견인의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네, 이 제도가 나온 지 꽤 된 걸로 아는데 제 주변에 성년 후견인 제도를 신청하신 분이 못 없더라고요.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 이 지도가 말씀하신 대로 2013년에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1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직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이유로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복잡한 신청 절차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용 문제를 조금 들 수 있는데요. 이 비용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신청하실 때 법원 인지대나 송달료 그리고 정신 감정 비용 같은 것으로 한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요.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수임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청년 후견인에 대한 어떤 보수로 월에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는 또 가족들 간의 불화나 아니면 후견인이 누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좀 사람들이 이용을 꺼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결국 제도의 활성화 그리고 이 접근성을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성년 후견인 제도 외에 치매 어르신들의 치매 머니를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가족 신탁과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가족 신탁이 이 두 가지 제도는 모두 이 고령자가 치매 등으로 인해서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 전에 자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미리 약정을 해놓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신탁의 경우에는요. 먼저 제가 한 80세의 고령자다라고 했을 때 신탁회사에 제가 가진 아파트랑 예금을 맡기고 매달 한 생활비 300만 원쯤 받고 병원비가 나오면 그 신탁에서 처리가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희 자식들에게 아들 60%, 딸 40% 남은 재산을 나눠줘라 이렇게 미리 약정을 하는 이런 신탁 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치매가 와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자산을 쓸 수 있고 자산이 멋대로 쓰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은 사후에 재산 분배를 생전에 미리 약정을 해두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집은 장남에게 그리고 나머지 자산은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라 이런 식으로 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유언보다는 법적으로 좀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분쟁을 좀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제도 모두 신탁 전문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법무법인을 통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초기 수수료가 좀 발생하고 그리고 저희가 맡기는 신탁 금액에 따라서 운영 수수료도 조금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들은 미국이나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 이미 많은 채택을 받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